네, 하루간 경제 뉴스를 종합하는 시간 경제온입니다. 가상화폐 대표 주자인 비트코인 가격이 최고점을 다시 경신했습니다. 원화 시장에선 1억 원을 돌파했고 해외 시장에서도 7만 2천 달러 선을 한때 깨고 올랐습니다. 비트코인 가격 상승세에 힘입어서 이더리움 등 다른 가상화폐들도 강세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데 현재 가상자산 시장 분위기 홍 기자의 뉴스포인트에서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지금 홍경표 기자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 비트코인이 역대 최고가를 넘어선 뒤로도 멈추지 않고 계속 고공행진하는 중인데 이번에 비트코인 개당 가격이 1억 원을 넘어갔다고요? 비트코인 1억 간다 하더니 정말로 한 개당 1억 원을 정말로 넘어섰습니다. 경제금융 전문 언론사 연합인포맥스 단말기에서 이 가상화폐 정보를 알 수 있는 인포맥스 크립토 종합 화면에 따르면 업비트에서 거래된 비트코인 한 개당 가격이 1억 원을 넘어서 거래가 됐어요. 어제 5시경 비트코인 역사상 한 개당 1억 원을 최초로 돌파했고요. 이제 해외 거래소에서도 사상 최고가를 계속해서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이달 8일 사상 처음으로 한 개당 7만 달러를 돌파한 데 이어서 어제는 7만 2천 달러를 뚫었고요. 네. 비트코인은 지난달 28일 2021년 11월 이후 처음으로 6만 달러를 넘어선 이후에 가파르게 상승세를 보였고 가격은 올해 들어서 68%가 뛰었습니다. 국내 거래소에서는 이제 아직 1억 원을 유지하고 있고 해외 거래소 시세는 7만 1천 달러 정도로 조금 내려오긴 했네요. 네. 이 비트코인이 저항선으로 여겨지던 가격들을 상향 돌파하면서 다른 가상화폐인 알트코인 가격들도 덩달아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가상화폐 2대장 이더리움의 가격도 치솟고 있는데요. 네. 이더리움 가격은 한 개당 4,000달러를 넘어서 2021년 12월 이후에 최고치를 경신했고요. 우리나라 거래소인 업비트에서는 한 개당 560만 원 선의 거래가 됐습니다. 네. 이더리움 이외에 다른 알트코인들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솔라나, 리플, 도지코인 등도 강세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네, 그 현물 ETF 상장 같은 호재는 비트코인에만 있었던 건데 네. 다른 알트코인들까지 횡재를 했네요. 맞습니다. 네, 이 비트코인 가격 상승 배경도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계속해서 나오는 이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에 따른 기관 투자자 유입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클릭 몇 번이면 나스닥 시장에서 간단하게 이제 현물 ETF를 담을 수 있기 때문에 투자가 쉬워졌고요. 네. 게다가 가격도 오르다 보니까 현물 ETF에 비트코인을 담으려는 수요도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올해 1월 11일 이제 현물 ETF가 공식적으로 상장이 됐지 않습니까? 이제 글로벌 자산 운용사 블랙록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역사상 그 어떤 ETF보다 빠르게 100억 달러를 달성을 했어요. 실제로 미국 주식시장에서 비트코인을 사려는 수요가 빠르게 유입이 됐습니다. 네. 또 최근에 간밤의 상승은 영국 금융감독청이 이 가상화폐 기반의 상장지수 증권 ETN 승인 가능성을 열어둔 데 또 기반을 했어요. 유럽에서 호재가 있었네요. 맞습니다. 네. 특히 이제 영국 규제 당국이 가상화폐 관련 이제 ETN을 이제 거래할 수 있도록 이제 해달라는 거래소 요청에 이제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ETN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상품이죠? ETN은 이제 기초자산의 수익률을 추정하도록 설계된 파생금융 상품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 ETF하고 거의 동일해서 증권 시장에서 거래되긴 하지만 이제 자산운용사가 발행하는 ETF하고 달리 증권사가 발행하는 게 차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현물 ETF 승인과 함께 가격이 오른 것처럼 ETN 승인도 가격에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에 또 비트코인 가격이 또 올랐고요. 네, 그러니까 현물 ETF 승인에 이어서 현물 ETN이 네. 승인될지도 지켜봐야 되겠고 맞습니다. 이 비트코인 공급량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반감기 이슈도 기다리고 있죠? 네, 바로 다음 달에 지금 비트코인 반감기가 다가오고 있는데요. 다음 달 19일에서 20일경으로 반감기가 예상이 되고 있어요. 이 반감기란 거는 비트코인 채굴 보상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시기를 의미하는데요. 네. 이렇게 공급이 줄어들고 수요가 증가하다 보니까 가격이 일반적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네. 대개 4년마다 이 채굴 보상이 줄어드는 이 반감기가 오는데 이 2012년, 2016년 그리고 2020년에 반감기가 왔었습니다. 이때마다 가격이 크게 오르는 모습을 나타냈기 때문에 네. 이번에도 오를 것이다. 이런 분석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이것 때문에 이제 선제적으로 비트코인을 사들이면서 가격이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네. 그리고 올해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통화긴축 종료로 인해서 이제
금리 인하를 내릴 것으로,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제 금리 인하로 인한 유동성 장세가 마련될 때 비트코인도 강세를 또 보일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추가 강세가 예상된다 이런 맞습니다. 말씀이시죠. 네. 그리고 올해 11월엔 미국에서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는데요. 그렇죠. 미국 대선 주자들의 비트코인에 대한 태도 차이에도 주목해 봐야 된다고요? 네, 간밤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유화적인 발언을 한 것도 상당히 이제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을 했는데요.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 CNBC 방송 인터뷰에서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현 상황에서 내가 이를 제거하고 싶은지 잘 모르겠다면서 상당히 이 코인에 대해서 좀 전향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1년 당시에는 이때가 그 코인이 고점을 찍을 때였는데요. 코인에 대해서 이제 미국 달러와의 기축통화 지위를 위협하는 사기다, 이렇게 평가를 한 바가 있어요. 지난달 비트코인이 자체적인 생명력을 갖춘 만큼 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힌 데 이어서 입장에 좀 변화를 보인 것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인터뷰에서 비트코인에 대해 화폐의 추가적인 형태로 불렀고요. 자신이 최근 출시한 운동화와 관련해서 수많은 제품이 이제 가상화폐로 결제됐다, 믿을 수 없는 일이었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는 자신은 비트코인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말하면서도 때때로 사람들이 비트코인으로 결제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CNBC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규제 당국을 동원해서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 사용에 대해서 좀 탄압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분석하기도 했어요. 네. 반면에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의 2025년도 회계연도 예산안에는 이 가상화폐 채굴에 대한 조세 부과와 기관 투자자 및 외국인 계좌의 보고 의무 강화에 대한 내용이 포함이 되는데요. 이 바이든 행정부가 이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으로 볼 수 있어서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바이든 행정부의 입장이 좀 갈리는 분위기입니다. 네. 그리고 금융시장에 있는 각종 돈들도 네. 이 가상화폐 시장으로 몰리고 있을 것 같은데 네. 이 자금 이동 규모는 뭐 어느 정도로 파악됐습니까? 그 지난주에 데이터 보면 이제 가상화폐 자산으로 기록적인 수치인 27억 달러, 그러니까 3조 5천억 원이 유입된 것으로 나타났어요. 네. 올해 초부터 약 103억 달러가 이제 가상화폐 자산 쪽으로 유입이 됐는데 2021년 한 해 동안 전체 유입액이 106억 달러인데 이때가 상당히 가상화폐 시장 고점 찍고 달아오를 때였는데 네. 지금 벌써 3개월 가량 됐는데 이를 벌써 육박하는 수준이에요. 2021년도와 지금 뭐 아직 그때 고점을 넘어섰으니까 또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지갑 주소에 100만 달러 상당을 보유 중인 비트코인 100만 장자 지갑도 매일 한 1,500개가 생성이 되고 있습니다. 네, 또 그 비트코인 최다 보유 기업으로 알려진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약 1조 1천억 원을 투입해서 비트코인 12,000개를 추가로 구입을 했어요. 네. 지금 이 매입 규모는 거의 4년 전에 비트코인을 사들이기 시작한 이후로 두 번째로 큰 사이즈인데요. 이 회사의 최근 비트코인 매입 평균 가격이 68,477달러인데 네. 지금 이 가격은 2021년 69,000달러 고점하고 거의 유사한 가격입니다. 이 비트코인이 앞으로 뭐 강세를 보일 것이라고 예측하지 않고서는 이렇게 전고점에 매수에 나설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네. 이 회사의 비트코인 보유 규모는 약 20만 5천 개로 가치는 18조 4천억 원에 달합니다. 뭐 보유 거의 비트코인에 올인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이 보유한 모든 비트코인의 평균 매집, 그러니까 평단가가 33,706달러니까 지금 가격으로 하면 2배가 넘게 뛴 것이죠. 네. 네. 이 비트코인으로 자금 쏠림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이 시장 안팎에서도 비트코인 가격에 대해 다양한 전망들이 나오고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일단 시장에서는 지금 강세를 더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좀 우세한 분위기인데요. 네. 반감기 호재가 아직은 사라지지 않았고요. 이미 지금 한 개당 7만 달러를 넘어선 순간 앞으로 목표는 10만 달러라는 전망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을 보유하려는 새로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금이 머니무브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네. 이게 꺾이지 않고 있고 이 흐름, 그리고 그 비트코인 현물 ETF는 또 실제로 비트코인을 사들여야 합니다. 현물 ETF를 사면 그 펀드가 비트코인 현물 사들여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또 그 거래소에서 가격이 올라오고 그걸 보고 또 현물 ETF를 사다 보니까 이제 가격 상승 순환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네. 차트 분석상으로는 지금 최종 저항선인 한 개당 64,900달러를
이미 넘어서서 7만 달러로 갔는데 이 저항선 돌파가 됐으니까 뭐 차트상으로도 이제 강세장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네. 반면에 지금 4월 다음 달 반감기 열기가 식으면 뭐 42,000달러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 뭐 이런 뭐 JP 모건의 분석도 있었습니다. 네, 전망이 엇갈리는 분위기라고 설명해 주셨고, 네. 이 첫 번째 뉴스로 가상자산 시장 이야기 들어봤고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네, 정용진식 위기 대응 첫발 실적 부진 CEO 바꾼다. 이 정용진 회장이 승진한 뒤로 신세계 내부 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봅니다. 맞습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지난주 18년 만에 드디어 회장 자리에 올랐는데요. 이 때문에 신세계그룹에서 정용진 체제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상당히 시장에 관심이 컸어요. 그래서 맨 처음 회장 자리에 오른 뒤에 이제 개혁을 시작한 분야가 바로 인사였습니다. 정용진의 신세계가 올해부터 성과에 맞는 공정한 보상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인사 체제를 본격적으로 가동을 시작을 합니다. 예. 신세계그룹은 내부적으로 마련한 성과 지표를 토대로 이름은 다음 달부터 임원진 수시 인사를 이제 단행할 예정인데요. 보통 신세계그룹 같은 경우는 이제 연말에 정기 인사를 통해서 인사를 하게 되는데 만약에 이제 기대에 못 미치거나 경영상 오류가 발생하면 CEO라도 수시로 교체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내포한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네네. 지금 뭐 과거에는 좀 CEO가 실적이 부진해도 연말까지 좀 보자 이런 분위기가 좀 강했었는데 지금은 위기 상황이니만큼 기다려줄 여유도 없다는 것이죠. 이제 실적 부진으로 인사 수요가 있으면 바로바로 인사에 나서겠다는 것입니다. 정용진 회장이 이 같은 어떤 객관적인 핵심 성과 지표 구축을 좀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신세계 같은 경우는 주요 그룹 중에서도 어떤 이런 성과 보상 시스템이 좀 다소 약하다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이를 바꿔서 철저하게 성과에 기반한 이 상벌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것입니다. 네, 위기라는 단어를 쓸 정도로 이 정용진 회장이 네. 칼을 제대로 빼댄 것 같은데 어떤 계열사들이 조금 더 상대적으로 긴장하고 있겠습니까? 지금 그룹 안팎에서는 지금 핵심 계열사인 이마트하고 건설 경기 악화 여파의 유동성 위기에 빠진 신세계건설, 적자의 깊은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SSG.com, G마켓 등 이커머스 계열사가 새 인사 제도의 1차 타겟이 될 것이다. 이렇게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네. 그룹 근간인 이마트는 쿠팡, 알리익스프레스와 같은 어떤 이커머스 경쟁자의 거센 공세 속에서 적자로 전환을 했고요. 네네. 또 신세계건설은 부동산 시장 침체 대규모 손실을 내기도 했습니다. 신세계건설은 유동성 위기 탈출과 재무 정상화, 이커머스 계열사는 체질 개선을 통한 적자 구조 탈피와 지속 가능한 성장 체계 구축이 이 각각 경영 성과의 이제 기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 포인트는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